막막했다.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앞이 보이지 않았다. 다시 베개스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힘이 빠졌다. 이곳에서 외국인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어려워 보였고 유일한 희망이란 현지 교회의 인맥에 기대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고작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였다. 어쩔 수 없이 도서관에서 챙겨온 스크립트를 통해 예전처럼 대본을 따라 읽기로 했다. 도저히 영화를 반복해볼 자신이 없었다. 이미 10번도 넘게 본 영화를 보면서 따라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거의 고문과 다르지 않았다. 결국 난 대사도 알고 영어도 들렸지만 결코 따라하지는 못했다. 고백하건대 따라할 수가 없었다. 수많은 등장인물의 대사를 반복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부터 들었다. 내가 참고했던 책의 저자는 분명 이걸 통해 영어가 트였다는데 나는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었다. 아니 진짜 이게 근데 나에게 맞는 방법이긴 한 걸까? 정말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도저히 못해먹겠다. 대본을 보면 볼수록 확신보다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만 나날이 더해갔다. 한 번의 복습이 끝나면 2시간이 지나 있었고 자신감이 들기는커녕 반복이 주는 중압감에 지쳐갔다. 결국 카드를 빼들었다. 베개스를 버린 것이다. 2시간이 넘는 분량의 영상을 앞으로도 수십 번을 보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2시간이 아닌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찾기로 했다. 그렇게 영어 공부법을 뒤적이던 중 테드를 활용해 보는 방안이 떠올랐다. 특별한 건 없었다. 다른 버전의 베개스일 뿐이다. 단지 영상의 길이만 확 줄였을 뿐인데도 나에게는 신선해 보였다. 차라리 테드를 이용해 베개스를 한번 해보자. 영화가 2시간짜리면 이건 기껏해봐야 20분도 안 되는 영상이잖아. 테드를 암기하는 영어 학습법도 이미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었다. 훌륭한 내용도 많았고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올 필요도 없었다. 오직 말하는 사람의 내용만 내가 읽고 외우면 그만이었다. 처음에는 16분짜리의 영상으로 스타트를 끊었다. 그러다 이것도 길다는 생각에 아예 시간을 더 줄여버렸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영상은 안젤라 도커스가 말한 약 6분 13초 분량의 그릿이었다. 6분까지 분량을 확 낮추자 이제 조금 공부할 맛이 났다. 억지로 2시간을 봐서 1회를 끝내는 것보단 2시간이 넘어도 10회를 넘기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 방법은 재미있었고 진도는 빼는 맛이 났으며 베개스에서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성취감을 테드를 통해 달성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은 한인하우스에서도 가능했다. 분량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집 밖에 잠깐 나가서 한번 따라 읽기만 해도 되었다. 초반에 발음이 입이 붙어야 하는 과정이 번거롭긴 했지만 적응만 되면 수십 번을 따라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테드를 통해 학습법을 익힌 나로서는 드디어 나에게도 맞는 공부법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테드를 통해 안젤라 더크워스의 그릿, 줄리안 트레저의 사운드, 캔디 창의 Before I Die, I Want to에 관한 테드 영상을 각각 100번을 넘게 따라 읽었다. 하지만 처음에 들었던 생각과는 달리 테드 영상에 관한 내 성취감은 점점 작아졌다. 이유가 뭐였을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5, 6분짜리의 영상을 그저 외우는 것이 공부법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많이 가볍다는 생각을 했다. 대단한 집중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았기에 쉽게 따분함을 가졌다. 3개의 영상을 100번이나 따라했는데도 내 말하기 실력이 드라마틱하게 나아진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적응이 되니까 재미가 없었다. 점점 공부법에 회의감이 밀려왔다. 하나는 너무 어려서 포기했지만 다른 하나는 오히려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쉽게 질려버렸다. 이 둘의 공통점은 그 안에서 재미를 찾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하기야 똑같은 영상을 수십 번을 보는데 어떻게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찾다가 우연히 도서관에서 작은 포켓북을 읽게 되었다. 테드 영상을 따라하다 쉬고 있었는데 마침 도서관이다 보니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책장을 살펴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다. 우연히 봤던 이 포켓북이 읽혀지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재미를 느껴가면서 신기했다. 내가 영어책을 읽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다. 물론 어려운 책은 아니다. 겨우 50페이지짜리에 불과한 작은 책이었지만 중요한 건 쉬는 시간에 내가 그걸 읽었다는 사실이다. 이 지점은 내 인생에 걸쳐 정말 특별했던 순간이었다. 와, 영어책을 재미로 읽을 수도 있는 거였구나. 보통은 공부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냥 쉬기 마련이다. 인터넷 기사를 살펴본다던가 유튜브를 보면서 영어에 지친 뇌를 쉬게 해준다. 평상시의 내 모습 또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나는 그날 50페이지가 되는 책을 1시간 반 동안 읽었다. 심지어는 내일 또 읽기 위해 아껴가면서 읽기까지 했다. 도대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걸까? 영어는 공부가 아니었었나? 영어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공부가 아닌 건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을 집에 와 자료를 찾아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나는 영어를 그저 읽어낸 게 아니라 독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예전부터 가장 좋아했던 취미, 단지 독서라는 행위에 영어라는 언어만 하나 더 추가되었을 뿐이다. 영어 독서, 꾸준함을 가질 수 있겠다는 확신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다.